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본인 스스로가 KBS 메인 앵커의 역할을 충실히 해서 대담의 진행자로 됐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네. 그다음에 앵커가 진행해온 전례가 있다라고 했는데 전례 한 가지 한번 얘기해 보시죠. 전례가 있습니까? 네, 그 보통 아니 본인이 답변하셨잖아요. 네. 전례가 있다고. 그 뉴스를 진행하는 앵커들이 그러니까 전례를 얘기하시라고 한 가지만이라도. 네, 딱 특정 프로그램은 제가 생각이 지금 안 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답변하셨습니까? 전례 없습니다. 단독 대담한 게 없습니다. 앵커가. 아, 저기 그다음에 위원님. 메인 앵커로 충실해서 평가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박장범 후보는 성태윤 정책실장과 친구고요. 그다음에 이분이 2016년도 KBS 해설위원으로 위촉된 바가 있습니다. 고대영 사장 시절에 개원 해설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 1월 15일부터 2023년 11월 12일까지 윤석열 정부에서 의료진단 라이브를 진행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13일 날 앵커로 발탁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2024년 3월 24일, 2024년 6월 16일, 2024년 4월 1일, 2024년 10월 10일 이렇게 4차례나 이례적으로 출연하게 됩니다. 이뤄진단 라이브 뉴스 7. 네, 성태훈 실장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구나 이 그 박장범 앵커는 여기 시청자위원장 준비해 주시고요. 자리 좀 나와 주시고요. 영국 방문 보도를 어떻게 보도를 하냐면 5분에 걸쳐서 합니다. 국제사회에서 가장 화려한 의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앵커 멘트로 합니다. 이게 언제냐면요. 11월 21일 저녁 9시 뉴스에 윤석열 대통령 영국 국빈 방문 공식 환영식 5분 36초 장장에 걸쳐서 황금마차가 동원된 의전 행사를 상세히 소개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시청자위원장님, 이렇게 보도된 게 있습니까? 이전에 혹시 시청자위원장 하시면서? 제 기억으로는 없는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말고도요. 그 박장범 앵커가 그 2023년 11월 20일 한동훈 출마와 관련해서 가는 곳마다 함께 찍자는 젊은이들이 몰려드는 특이한 장관, 역대 어느 법무부 장관도 다른 한동훈 장관의 출마설,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민주당을 비하하는 발언도 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장제원 의원이 총선 불출마 선언과 관련해서도 스크립터에 없는 내용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접한 장제원 의원은 오늘 결국 자신을 밟고 가라고 말했습니다. 그 기사에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2월 18일 날 전임 문재인 정부 때는 북한의 미사일을 미사일이라 부르지 못하고 불상의 발사체라는 말까지 만들어낸 것과 180도 달라진 대북인데요. 불상의 발사체는 문재인 정부 이전에도 썼다. 이런 4가지의 앵커 시절의 문제성 발언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지적들이 시청자위원회 내에서도 있었나요, 혹시? 네, 있었습니다. 그럼 결국 이런 발언과 아부성 발언이 2월 4일 날 녹화하는 데 있어서 앵커가 발탁되게 된 배경이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성태윤 실장을 출연시켰던 것도 그와 연관성이 있다라고 의혹 제기할 수 있는데 그런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개연성이 전혀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시청자위원 때 대한뉴스 같은 그런 보도가 있었다라는 지적을 한 바 있는 걸로 칼럼을 봤는데 맞죠? 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장범 앵커는 본인이 그 파우치, 조그만 파우치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았는데요. 당시에 보수 언론들의 대통령 대담 평가가 어떻게 있었냐면은 동아일보에서 KBS 사설을 통해서 KBS가 빠뜨린 질문들, 대담이 기자회견을 대체할 수는 없다. KBS는 사장 인사권자가 대통령이며 대담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기 힘들고 생방송도 아니고 지난 4일 녹화한 방송이다라는 지적을 동아일보에서 했습니다. 조선일보에서도 사설을 통해서 내용 형식 미흡했던 윤 대담 앞으로 조심 약속이라도 지켜야. 그래서 윤 대통령이 원치 않거나 거북하게 여길 질문이 보이지 않았다는 칼럼 지적이 있습니다. 사설 지적이 있습니다. 문화일보에서도
명품 베개 행방이나 처리 문제에 대한 억측을 잠재울 만한 구체적 언급이 없었다. 이게 당시의 지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오늘 박장범 앵커 이틀째 인사청문회 할 때 KBS 종사자들은 부산에서 울산에서 경남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요. 왜 이 얘기냐면 KBS 사장은 방송과 경영의 최고 책임자로서 외부에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고 방송의 독립을 지켜야 합니다. 근데 그럴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오늘도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임명동의제 법원에서 인사권이고 판단을 받았다고 주장했는데 맞습니까? 네, 가처분에서 두 가지 사유로 아니 맞습니까? 법원에서 네. 판단을 내렸습니까 이미? 확인하시고요. 가처분을 거짓말이라는 통해서 점 법원이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 안 내려졌다는 얘기 가처분 결정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확인해 보죠. 시간을 다음번 추가 질의 때까지 확인하고 답변하세요. 거짓이라는 알겠습니다. 거고요. 네, 답변하고요. 그다음에 오늘 한국일보는 진보 매체라고 보기 어렵죠? 네, 보통 이제 보수냐 진보냐 할 때 한국일보는 보수도 진보도 아닌 중도 뭐 중간에 있는 그런 매체라고 보통 구분을 하죠. 그렇죠? 전 특정 매체에 대해서는 평가 아니 뭐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언론인 올해 30년 하셨는데 그런 정도의 구분에 대해서 뭐 특정 매체니까 얘기를 안 하겠다고 하시는데 거기에 오늘 사설이 어떻게 나왔냐면요. 박 후보는 사장 취임 과제로 사내 통합을 꼽고 뉴스의 신뢰성, 공정성, 정확성, 중립성이 중요하다고 밝혔지만 그는 제작 보도 종립성 보장을 위해 마련된 주요 국장 임명 동시를 반대하며 말과 행동이 따라가고 있다. KBS 기자 495명이 반대 성명을 냈을 정도로 우려가 크다. KBS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박 후보는 과거 국정농단 사태 때 태블릿 PC가 최순실 씨의 것이라는 증거들을 단독 취재하자 방송을 취소하는 등 편파 보도를 주도한 것으로 나온다.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정책 시도는 거의 매 정권마다 되풀이됐지만 이번처럼 사장의 후보의 자질 논란이 증폭된 사례는 드물다. 박 후보가 공정성, 중립성 시비를 딛고 공중이 납득할 만한 공영방송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걱정이다. 공정성 논란 해소 못한 KBS 사장 청문회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짓말과 관련해서 어저께 4가지를 했습니다. 오늘은 2가지를 더 했습니다. 저희 참고인 중에요. 앞서 그 진미위가 불법이란 판단을 받은 적이 있다라고 주장하셨는데요. 박상현 본부장님. 잠시 세워주세요. 하고 기자협회까지 같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진미위가 불법이란 판단을 받은 적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인민위원회입니까?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인민이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에 민주라는 말을 쓰고요. 국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왜 이렇게 단어가 혼탁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진미위원회가 불법이라고 판단한 적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진실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같이. 사실 이건 제가 답변을 드리는 건 좀 적절치 않고 당시 사측이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 지금 일단 뭐 불법이냐 아니냐 이 부분에 불법은 아니고요. 그때 당시 징계와 관련된 몇 가지 조항들이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사측이 그 부분을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그 부분은 사문화가 되었고 하나 노동법에 있어서 그 불이익 변경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사측이 과반 노조의 동의를 얻지 않고 개정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돼서 양승동 사장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형법이나 민법에서 한 개 조항이 위헌적인 요소가 있어서 위헌 판단을 받았다고 해서 형법이나 민법 전체가 위법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진미와 관련된 규정 가운데 위법적 요소가 있었던 건 맞지만 진미위 자체가 위법은 아닙니다. 그렇게 판단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제가 하나만 잠깐 그 처리수입니까 오염수입니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입니까 처리수입니까? KBS 일반적으로 쓸 때요. 뉴스에서 다룰 때. 올해 기준으로요. 네, 그 저희가 오염수라고 계속 기사를 써왔었고요. 예.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국무조정실에서도 공식적으로 오염수라고 사용을 했었는데 제가 최근에 후쿠시마 방류
1주년인가요? 그때 보도에서 처음으로 KBS에서 위에 간부들 논의 그때 오염 처리수로 바꾸기로 그때 결정했었습니다. 간부들 회의에서. 예. 그럼 이때가 사장을 공모할 시점이죠? 그거는 조금 이른 시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8월 23일 날 보도를 했고 사장 네. 공모를 하고 그 경영계획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던 시. 그렇게 보면 연결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생각해 보진 않았습니다. 예, 저는 노태형